안녕하세요, 조국입니다. 시진핑의 꿈, 중국의 지구 지배, 전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시진핑의 꿈. 시진핑이 들어서기 전 2012년, 시진핑이가 2013년부터 이제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전 세계적 반중 기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가 들어서면서 이 중국 지도부가 이 지구는 하나 있는 이 태양계에서 오직 생물이 살고 있는 하나의 이 별, 이 지구는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가 들어서면서. 왜냐? 인구가 70억인데 자기네가 14억. 2할, 전 세계 인류의 2할이 자기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네가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인들은 이제 4,000년 전서부터 땅 따먹기가 이제 DNA에 박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왕조가 그 중국 땅에 난립할 때는 원교 근공이 국가 존립의 최고의 원칙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놈과는 원교, 멀원자, 이렇게 교환한다 그럴 때, 교자.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놈과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놈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제 먹어치우는 거죠. 우린 이제 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뭐 대륙에 이렇게 붙어있는 반도지만 우리 북쪽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인은 외국에 갈 때 꼭 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여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한 몸입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거대한 가까이 있는 놈은 끊임없이 먹어치우려고 그러는 이 거대한 괴물하고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데 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는 지가 자유와 민주, 공존이라는 공통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 공존 이런 공통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시진핑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지구는 중국이 다스려야 된다. 이 지구는 중국이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바뀌지 않습니다. 요새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그 중국이 푸딘 대학 그 복단이라고 그러죠. 이제 한자로 읽으면 푸딘 대학 분교를 설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그런데 이게 시민들 반대로 이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방, 특히 그 공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 대량 물량 공세로 해서 자기네 발붙이기를 공들이고 있지만 중국의 속셈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친중 인사를 양성하고 스파이 활동도 하고 또 거기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공자학당이 유럽에서 속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만 공자학당에 입다물고 있습니다. 지는 지금 약 27개의 공자학당이 한국 대학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도 상당수가 반중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정부도 잘 알고 있죠, 이거를. 한국인들이 지금 왜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북공정, 문화공정으로 한반도 역사를 왜곡해서 궁극적으로 중국의 일개 성, 47개 성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 중국몽 때문입니다. 이 중국몽을 모르고 중국몽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3년 전에 북경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코 중국은 대한민국을 먹어치울 수 없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약자에게 무자비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게 중국의 속성입니다. 중국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영원한 당 독재국가, 중국의 일당,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당 독재국가로 남을 텐데 독재가 이 중국인 체질에 맞는 겁니다. 중국인 체질에 맞는 거예요. 4,000년을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비하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중국인들은 사실 배만 부르면 띵호합니다. 배만 부르면 오케이. 그래서 중국인들은 배만 부르면 뭐 정치가 어떻게 됐건 독재인지 뭔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민 각성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달성되기는 어려운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당제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그 전제 정치를 3000년, 4000년 이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로 변한 거죠. 중간에 무슨 다당제가 있어서 뭐 그런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런 정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북한이나 러시아도 꼭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유럽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적이나마 인종, 문화, 전쟁 등을 통해서 서구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처럼 그렇게 지독한 폐쇄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사실은 왕조 시대에서 잠깐 동안의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로 변했지만은 높은 교육열, 또 이승만 등 아주 탁월한 지도자 덕분에 왕조가 끝나고 잠깐 동안의 식민지를 거쳐서 새로 탄생될 때 저희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다 이승만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아주 신나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가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 순간 잡아먹히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결국 풀지 말고 서구와 저희가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늑대 이 곰 같은 그 중국에 맞서서 항상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